남해안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온 외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번진 이 마약은 알약 하나에 두 종류가 섞인 신종 마약으로 필로폰보다 환각작용이 3배나 강했습니다. 사고 초기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할 뻔한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가 재수사 끝에 발파로 인한 안전사고로 밝혀졌습니다. 보도국 지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희생자 등을 향한 막말로 논란이 된 김민아 창원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첫 변론이 다음 달 열립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가 2028년까지 재정비됩니다. 지역 여건과 변화한 물류 환경에 맞춰 업종이 변화되고 콘텐츠 산업타운도 조성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거제와 진주, 통영 등 남해안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온 외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번진 이 마약, 알고 보니 알약 하나에 두 종류가 섞인 신종 마약으로 환각작용이 필로폰보다 3배나 강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파에 힘없이 널브러져 있는 외국인들. 한 주점에서 벌어진 일명 마약 파티 현장입니다. 한 외국인은 마치 가상현실 체험이라도 하듯 연신 팔을 허우적거립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남해안의 유흥주점을 거점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해온 외국인들이 통영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서 체포합니다. 7명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 주점을 드나들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한 알에 2가지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으로 환각작용의 강도가 필로폰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와 분말가루 형태의 케타민 두 종류의 성분이 혼합된 하나의 알약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런 마약이었습니다. 이제 흥분 환각을 동시에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신종 마약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 업주는 덜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 도주 경로와 은닉 장소까지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마약은 여성 적개건을 통해 알선해 사전 예약을 받아 제공했는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점 CCTV로 감시까지 해왔습니다. 노래방 영업주가 도우미들을 통해서 자기 노래방에서는 마약을 하더라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체포되지 않고 다 도주를 할 수 있게 다 설비가 되어 있다라는 방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해경은 검관 7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신종 마약 제조와 유통, 밀반입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 8월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차량 한 대가 전복돼 남성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유족들의 이의 제기로 경남경찰청에서 다시 수사를 해보니 인재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자세한 사건 이야기 보도국 표유민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표 기자, 2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지난 8월 2일 낮 12시쯤 사천시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SUV 차량이 약 3m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는데요. 사고 초기 수사를 맡은 사천경찰서는 사고 원인을 운전자 부주의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숨진 가족의 휴대전화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발파 사고 가능성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지만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사건의 사회적 중요도를 고려해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라는 결과를 뒤엎고 잘못된 발파로 인한 안전사고로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발파 때 날아온 돌이 차량과 탑승자를 덮친 안전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차 안에는 발파 때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돌파편이 19개나 발견됐고 차량 표면에 긁힌 흔적을 보면 돌이 차량까지 날아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차량은 시속 10km로 서행하다 운전석 방향으로 반바퀴가량 굴러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비교적 큰 충격이 아님에도 조수석 탑승자까지 숨진 것으로 볼 때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발파 경고와 출입 통제 등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최석장 발파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유족들의 노력과 재수사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후폭풍도 거세다고요. 네, 경남경찰청의 재수사 결과에 대해 사고 유족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2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족들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드러났지만 사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검찰이 외면한 진실을 찾기 위해 하루하루 참담한 심정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수사 과정에서 차 안에 남아있던 고인의 시신 일부가 수습됐다며 자칫 진실과 함께 고인도 묻힐 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는데요. 유족들은 사건을 담당했던 사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를 고소하고 사천경찰서에 대한 감서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러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였습니다. 이 년 전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에 대해 막말을 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을 상대로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첫 변론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12 단독은 다음 달 6일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여 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첫 변론을 듣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유가족협의회는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 의원을 상대로 약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김해 종합운동장 신축 공사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들이 김해 시에 밀린 공사대금 지급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23곳은 공사 주관사인 남양건설과 계약했지만 남양건설이 지난 8월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대금 21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양건설 등 6개 공동시행사가 김해시의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모두 제출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남양건설이 부도로 서류를 끊지 못하면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남은 공사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2028년까지 김해 관광유통단지를 재정비합니다. 이번 재정비는 지역 여건과 변화한 물류 환경에 맞춰 단지 내 업종을 재배치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경남도로부터 물류단지 재정비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지난 7월에 롯데와 공동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는 롯데가 보유한 물류단지의 유휴 부지를 양도받아 2028년까지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을 조성해 기업과 청년 인구를 유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는 199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농수산유통센터와 아울렛, 물류센터, 워터파크 등 1, 2단계를 완료하고 최근 3단계 사업인 롯데호텔과 정원형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경남 소형 모듈 원자로 국제 컨퍼런스가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15구 등 세계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 개발 상황과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걱정이 쏟아지는 요즘 한 가닥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 전해졌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미혼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5개월 전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올라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남성은 7.1%포인트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7.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여성의 경우 13.7%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추락하는 출생률에 제동을 걸고 상승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조사 대상자들에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주거 등 결혼과 출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이 쏟아졌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 행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내가 꿈꾸던 인생을 온전히 포기해야 한다면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 눈치 보지 않고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경력 단절이 안 될 것이라는 확신, 특히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희생해서까지 아이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인식,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 나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국가 차원의 보육과 주택 지원, 그리고 사교육 문제 해결 등 광범위하고 촘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만간 출범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이 큽니다. 인구정책은 200년을 내다보고 짰으면 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남포동 하버타운과 영도 콜렉티브 힐스, 남천 2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이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용두굴 복합시설과 미포 오션사이드 호텔은 보류로 결정됐습니다. 부산시는 공개발표회와 미래건축혁신위원회의 공개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사업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부산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적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도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49.8%였고 비호감 응답은 9.9%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나온 전 국민의 기업 호감도 18.5%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 가격과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면 지역 기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91.1%, 본인이나 자녀의 지역 기업 취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도 78.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우주항공산업기술력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이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75개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참여해 3D 프린팅 기술 및 우주항공 소재 부품 장비 등 첨단 제품과 기술을 선보입니다. 특히 개막일인 24일 우주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스마트 제조 적층 제조 기술 공유 심포지움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양산시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민간 참여자를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은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시와 민간 참여자가 공동 출자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양산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을 모집하며 2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오는 28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콘소시엄은 선정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내년 2월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